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오늘 아침 4명이 추가돼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15번, 16번 환자의 가족, 또 6번 환자와의 접촉자, 그리고 50대 중국인 관광객으로 보건당국은 동선과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한국인 남성 2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중국 이외 국가를 통한 감염이 또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중국인들의 왕래가 잦은 동남아 지역 방문 의심 환자까지 진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 우한을 다녀와 국내 2번째로 신종 코로나 확진을 받았던 55살 남성이 완치 판정을 받고 확진 1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국내 첫 확진 환자인 중국인 여성도 유전자 검사에서 2차례 음성이 나와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확진자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사실 유포는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유포자까지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원지인 후베이성에서만 어제 하루 사망자가 70명 추가로 확인되는 등 중국 내 사망자가 563명에 달하고 확진 환자도 3,000명 이상 늘어서 2만 8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미국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한 2차 전세기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350명이 철수했는데 이들도 2주 동안 격리돼 검사받게 됩니다. 일본도 자국민 우한 철수를 돕기 위해서 4차 전세기 파견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위 김강립 부본부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일일 상황과 정부 대책을 곧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까지 열렸는데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관계부처는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지금 김강립 부본부장의 발표 시작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더불어 윤태호 방역총괄 반장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수어 통역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브리핑은 김강립 부본부장이 정세균 국무총리 참석 중앙사고수습본부 1일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을 설명한 후 기자분들의 질문에 부본부장과 배석한 분들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2월 6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는 국무총리 임석하에 그 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그리고 17개 시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등의 차관급 공무원 그리고 부단체장 등이 모여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매일 오전 8시 반에 정부 각 부처와 시도 그리고 청와대가 참석하여 진행되고 있는 회의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는 국무총리가 매주 일요일 확대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오늘과 같이 중수본 회의에 임석하여 실무적인 대응까지 챙길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총력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조도 공고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금일 중수본 회의에서는 23번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진자 대부분이 방역망 체계 내에서 발견되거나 발생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고 다행히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16번 확진자를 포함해서 확진자 모두의 의학적인 상태가 안정적인 편이며 첫 번째 퇴원 확진자가 어제 나왔고 앞으로도 완치되어 건강한 상태로
더 많이 퇴원할 것이라는 전망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접촉자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의 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지자체의 지역 방역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중수본 회의에서는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국민적 의료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공급과 유통, 판매의 각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발동하였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들이 제품을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에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범정부 합동 단속 조직을 통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추진하고 누락, 허위 행위와 입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발견하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국에서 오는 내 외국인에 대하여 공항과 항만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 입국 절차와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입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는 현재 시행 3일째를 맞고 있으나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자, 즉 2월 4일 17시부터 2월 5일 19시까지 진행된 특별 입국 절차는 중국발 항공 여객 130편 총 9,657명에 대하여 실시되었고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제 연락처를 확인하여 현재까지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를 통해 입국한 중국 입국자에게는 발열 등 의심 증상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즉시 연락하라는 안내 문자를 지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검역소의 경우에는 검역소가 선별진료소, 격리시설, 진단검사 3종의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로 옮겨져 진료와 임시격리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까지 한꺼번에 진행되어 철저하게 의심 환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시생활시설에서 보호 중인 우한 교민들은 현재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시설에 입소한 교민들은 모두 진단검사에서 이미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4분의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교민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다수의 교민이 우리 국민들께 감사 편지를 작성하여 방문 앞에 붙여놓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성원에 대한 감사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료기관과 의료계의 업무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의 운영이나 확진 환자의 치료, 접촉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임시 폐쇄나 소독 등 방역과 관련된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중국 입국자 등에 대한 주의 깊은 진료와 의심 환자 발생 시 신고 등과 같은 일상적인 진료 과정에서의 추가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에 임하고 계신 모든 의료인들과 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감염 예방 업무에 충실하고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 방안을 확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무엇보다 각자의 삶에서 개인의 위생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비누로 자주 손을 씻고 비누가 없다면 알코올 손 세정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굳이 KF94, KF99와 같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의료진에게 권장되는 마스크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KF80과 같은 보건용 마스크나 방한용 마스크로도 충분히 감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마스크의 종류보다는 입과 코가 다 가려지도록 틈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은 비말 감염으로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내보내는 침방울 등이 눈, 코, 입으로 들어가면서 전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병문안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병문안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도 정해진 시간만 면회를 허용하고 최소한의 방문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이러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신다면 신종 감염병의 위협을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분은 단상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역과 관련된 내용은 14시 브리핑 때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으니 그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신 후 질문에 답해 주시고 배석하신 분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선 세종에서 세 분 손 드셔서 세종에서 세 분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신문 이현정 기자입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정부가 판단한 배경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해서 비상대책을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특히 아까 지자체 방역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좀 결론이 났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감염자가 급증해가지고 격리치료시설 수용 범위를 넘어서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국내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지역 사회 내에서 2차 감염이 추정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전파에 대한 효과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지자체의 지역 내에서의 확진자들에 대한 환자들에 대한 치료 역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격리 시설의 확보 등에 대한 예비적인 조치들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지역 자원을 재점검하고 관련된 내용을 검토를 하고 그러한 부분이 아마 논의가 되는 이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필요한 실무적인 준비들은 하고 있고 아마 이 일요일 확대 회의에서도 이러한 대책들이 추가 부처들 간에 논의가 되고 나면 브리핑을 통해서 상세히 공개 가능한 시점에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습니다. 오마가리 노리오 일본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 감염증 센터장은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가벼운 감기에서 조금 심각한 인플루엔자 정도이며 사람이 쉽게 사망한다는 인상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마가리 센터장은 또 신종 코로나의 기본 치료법은 대증요법이라며 감염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시민 불안증을 가중시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 일부가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최근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도 경찰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네,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짜 뉴스를 유포한 사람들이 일부 검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서 형식의 허위 사실들이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방송사 기사처럼 꾸민 가짜 뉴스에 특정 지역이나 병원에 의심 환자가 나왔다는 허위 조작 정보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최근 허위 사실 6건의 최초 유포자 등을 확인하고 검거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또 확진자 접촉자 등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퍼뜨린 2건에 대해서도 최초 유출자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와 보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허위 사실 유포 20건과 개인정보 유출 7건, 그리고 스미싱 범죄 1건 등 모두 28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최초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해 검거할 계획입니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는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저하게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허위사실 160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나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한 판매 사기범 수사와 매점 매석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판매 사기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4곳을 책임수사 관소로 지정해 이곳에서 피해 금액이 크거나 상습 사기로 보이는 96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2억 원가량입니다. 다만 소액 피해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 전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마스크 매점 매석과 판매 사기에 대해 단호히 수사하라며 일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미국인 약 350명을 태우고 출발한 전세기가 미국에 도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으로 5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2주간 격리돼서 검역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일본 정부도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귀국을 위한 4번째 전세기를 오늘 밤 파견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귀국하고 싶다는 일본인은 약 140명이며 중국 국적 배우자나 귀국 희망 일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람의 탑승에 대해서도 중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권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서둘러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고 야당은 입국 제한부터 강화하는 게 먼저라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여당에서 나온 얘기부터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국회 차원의 비상대응을 주문하고 나섰군요. 예, 맞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회 차원의 비상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되도록 빨리 열어서 대책특위 구성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정부를 맹비난하는데 열만 내지 말고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부터 처리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건너 불구경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행동을 재현하지 말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 대책과 관련해서 한국당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네,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이 국내 입국 제한부터 더욱 강화를 해야 한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입국 제한 지역을 후베이 성으로 한정하지 말고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민을 지키겠다는 일에 주한 중국 대사가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한 간섭인데도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굴종과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 남북관계 언급으로 주권 침해 논란을 낳았던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대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진단한 상황은 엄중하고도 심각하다면서 대통령은 중국보다 국민 안전부터 더 생각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총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총선이 지금 70일도 채 안 남았는데요. 정치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네, 여당은 민주당은 어제 출범한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한국당을 정당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미래한국당을 한국당의 위성 하청 정당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는 창당 시도만으로도 헌법 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미래한국당으로 의원 이적을 권유했다며 정당법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선관위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면서 보수 야당 통합에 더욱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을 이끄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오늘 오후 통합신당 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엽니다. 박형준 위원장을 비롯해서 5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당 이름은 통합신당으로 중지가 모였고요. 한국당은 이를 추인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현재 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호남계와 통합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밝힌 대로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 등 이름과 호남계 정당이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다음 주쯤 3당이 통합선언을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1.8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적으로 한파가 절정을 보였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풀릴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예상대로 오늘 추위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제 큰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을 보였습니다. 대관령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24도까지 떨어졌고 파주 영하 15.8도, 서울도 영하 11.8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 뒤늦은 한파는 오늘 아침을 기점으로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영상 1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7도 정도로 오늘보다는 한파의 강도가 약해지겠고 한파특보는 내일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부터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한파가 풀리겠고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3월 중순에 해당하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추위는 점차 풀리겠지만 한 주 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큰 폭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만큼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국내 신종 코로나 감염 환자가 4명 더 확인됐습니다. 이제 확진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 태국에 이어 싱가포르까지 중국이 아닌 제3국에 다녀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늘면서 불안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혜진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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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루 확진자로는 오늘이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4명이 오늘 아침에 확진자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발생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 검사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등 해외에서의 발생 추이도 현재까지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확산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금 질병관리본부 이제 발표가 10시에 있었는데 매일 10시에 브리핑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보면 어쨌든 당국의 감시망 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은 불행 중에 다행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접촉자나 가족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다행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확진된 환자들의 대부분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환자의 네. 접촉자에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입국한 분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은 뭐 걱정은 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면 국내 유입되는 그 외국을 다녀온 사람들도 많고요. 또 접촉자 숫자도 좀 늘어나고 있고 중국 이외 지역을 다녀와서 감염된 사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주목을 해야 되는 시점은 분명하고 방역 당국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장 그러면 대책으로서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접촉자 조사하고 접촉자에 대한 격리라든지 문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거보다 이제 검사를 좀 더 많이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빨리 이제 확충해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예. 기간들을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 앵커 멘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일본, 태국, 싱가포르 이렇게 중국 이외의 지역을 다녀오고 이제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감염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공항에서 이걸 어떻게 걸을 것이냐.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제 발열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그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는데 이분들을 이제 그 판정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할 것이냐 이 두 부분인데 이 어떻게 지금 좀 조치를 해야 될까요? 지금 뭐 범위를 좀 넓히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중국과 중국 주변 국가, 한국을 포함한 5-6개 국가에서의 발생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역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조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나온 환자들 4명인데요. 지금 1명을 빼고는 기존 확진 환자들하고 접촉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입니다. 뭐 딸이나 오빠 이렇게 감염된 경우들이 있는데 2차, 3차 감염으로 계속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예. 예. 접촉 범위가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서 접촉하는 시간도 길고 접촉 밀도도 상당하기 때문에 접촉자 감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3국 환자들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뭐 16번 환자, 그러니까 태국을 갔다 온 16번 환자 같은 경우도 앞서서 환자 스스로 뭐 신종 코로나 검사 그리고 1차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요청했는데 뭐 매뉴얼이 그랬는지 이제 어쨌든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이 됐습니다. 이렇게 타국발 환자를 지금 뭐 아까 정부도 이제 확대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는 하셨지만 지금으로서 좀 조기에 밝혀낼 방법 뭐가 있을까요? 환자가 증상 호소를 할 때 네. 의료진의 네.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의료진이 판단을 해서 보건당국에 요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침이 좀 바뀌어야겠죠. 그럼 그런 건 매뉴얼이 좀 네, 수정이 돼야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뭐 동남아 지역 정도까지는 확대를 해서 그 지역을 최근에 2주 내에 방문했는데 열이 난다면 뭐 판정을 받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네, 바뀌잖아요. 지역의 범위라든지 이런 건 나라에서 정하시겠지만 지역의 네. 범위는 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을 다녀온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걸러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당국의 지침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대응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좀 일단은 정부의 어떤 큰 지침이 나와야 여기 따라가는 이런 형태겠군요. 자, 오늘 어제부터 주목되는 환자가 이제 16번 환자. 딸이 감염이 됐고요. 오늘 보면은 그 16번 태국을 다녀온 그 환자 오빠도 감염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 환자가 처음에 이제 들렸었던 광주에 있는 21세기 병원 지금 그 3층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그 층에 대해서 이제 통제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앞서 그 중계를 연결해서 봤을 때는 3층의 환자분이 여기가 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편지도 건네시면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거기 이제 환자가 있는 건데 병동 그 3층을 폐쇄해야 한다는 거는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3층을 폐쇄한다는 얘기는 3층으로의 새로운 환자의 유입도 막고 환자들이 거기서 이동하는 것 자체도 새로운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막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기존에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그냥 그 3층에서 계속 치료를 받는다는 예, 위험도 평가에 따라서 환자를 분류하게 되겠지만 그쪽에서 치료를 유지하시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취재해서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보면은 다 이제 옮겨서 3층이 위험하기 때문에 1인실로 다 격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3층을 뭐 봉쇄하고 폐쇄한다 하면 다 비우고 거기를 방역하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옮겨가는 과정에서 뭐 전파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나마 이 환자들이 뭐 호전되는 환자들이 조금씩 있는 건 참 다행입니다. 어제 입원 환자도 퇴원을 했고 또 질병관리본부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의 분리에 성공했는데 뭐 이게 좀 백신이나 뭐 치료제 개발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건 매우 기쁜 일이고 네. 바이러스 분리가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네. 바이러스 분리 자체가 바로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 개발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예. 치료제 개발이나 백신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기까지는 여러 단계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 또 실제로 다른 약과 비교해서 어떤지 등의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한 것의 가장 큰 의미는 어디에 둬야 됩니까? 일단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분리했고 이것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는 면에서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자,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킬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었었는데요. 어제 이 검출된 바이러스로 보면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발병한 바이러스하고 같은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조금 변종이 안 됐다 이런 부분에서 좀 안심을 해도 되는 부분인지요? 일단은 바이러스 자체는 특성이 워낙에 변이를 빨리 일으킬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인플루엔자만 보더라도 바이러스의 변이가 계절별 해마다 일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종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전문가가 이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 가능성이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조금 심각한 인플루엔자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망률, 치사율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나라 상황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치사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유행이 끝난 이후에 전체 발생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해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특이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한국처럼 의료 수준이 높고 의료 접근성이 좋은 국가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하는 서포티브 케어라고 하는 것들의 질이 상당히 우수하기 예. 때문에 조금 더 안심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오늘 이제 발표가 된 23번째 환자 중국인 이제 관광객입니다. 23일 날 지난달 23일 날 입국을 했는데 6일에 양성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이에 꽤 긴 시간이 있는데 사실 모든 건 이제 국내 들어올 때는 증상이 발현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우리가 확인을 해야 더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좀 길어진 상황일까요? 환자가 증상 발생, 역학조사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증상 발생이 언제였는지 시점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뭐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상 발생이 비교적 최근이었으면은 네, 이렇게 네. 6일, 그러니까 어쨌든 2주의 잠복기 안에는 있는 거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예. 자, 또 하나 궁금한 건 아까 그 보건당국이 발표할 때 질병관리본부가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줬어요. 그래서 마스크 보통 수치가 뭐 KF80, 94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 수치 높은 것보다는 어쨌든 80이라도 쓰는 게 좋고 코나 입을 잘 막으면 방한용 마스크로서도 효과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비말 전파 양식으로 이 바이러스의 전파 양식이 알려져 있습니다. 비말 전파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포함된 타액이나 다른 분비물들이 가까운 범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되는 양식인데요. 네. 네. 저희가 그 흔히 얘기하는 KF80 같은 경우에도 비말보다는 작은 입자들까지 걸러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KF80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는 거기서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직까지 지역사회 내에서의 전파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밀접 접촉자가 상당히 다른 환자와의 밀접 접촉이 사실 지역사회에서 아직까지 만연하지 않은 상태라면 방한용 마스크라든지 일반적인 마스크로도 어느 정도는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맞고 대신에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는 꼭 코와 입을 반드시 다 막아서 자신을 점막을 좀 보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착용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짧게 하나만 지금 독감도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어떤 증상의 차이점을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환자 만약에 걸렸다고 하면? 증상만으로는 사실 독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분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중국을 뭐 다녀왔다거나 그런 것들을 역학조사를 통해서 가려질지 증상만으로는 좀 구분하기는 예, 어렵다 이런 확진에는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하고요. 그 의심하는 것에서도 일단은 역학적으로 중국을 네. 방문했거나 접촉자와 환자와 접촉하신 사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혜진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한 공소장 비공개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에서는 왜 하필 지금 비공개냐,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2번 우롱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 한다,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직진을 거듭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행보, 이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잠시 뒤 평론 고수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